이번 강의는 지연제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제는 시멘트의 소화 반응을 낮추어 응결 시간을 길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입니다. 이 지연제에는 니그린 설본산계, 옥시카본산계 및 인산염 등의 무기화물 등이 있습니다. 유기질의 지연제는 분자가 매우 크고 이것이 시멘트 표면에 흡착하여 시멘트와 물과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초기 소화 반응을 지연시킵니다. 지연제의 응결 지연 작용은 온도, 사용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무첨가에 대해서 60에서 210분 정도 지연되도록 하고 있으나 과다 첨가 시에는 과다한 공기 연행에 의한 강도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60에서 120분 정도 지연되도록 하는 첨가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연제의 사용에 따른 응결 지연 상태를 플록터 관입지항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3.9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연제의 첨가량이 각각 0%, 그 다음에 0.3%, 0.6%, 0.8%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관입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없을 때는 초기에 이 관입 저항이 이렇게 증가하지만은 시간이 이 지연제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연제는 첨가량을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절하게 조정하여 콘크리트의 응결 시간을 수시간에서 수일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초지연제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초지연제는 일반적인 지연제의 사용 목적과는 달리 지연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건설 공업에서 야간 작업을 하지 않고 연속 작업을 가능케 하는 등의 콘크리트 시공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연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중 콘크리트의 시공 시 워커빌리티의 저하 및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운반 거리가 멀어져서 운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유효하다. 그래서 서중 콘크리트 공사에서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조, 사일로, 대형 구조물. 수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음이 생기면은 거기서 어떤 수밀성이 저하되고 어떤 불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의 타설이 중요하죠. 사이로는 또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타설을 쭉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중간에 끊기는 이런 이음이 생기게 되면은 또 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속 타설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에서 작업 이음, 자, 이 작업 이음을 Cold and Construction Joint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방지하는 데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Cold Joint와 Construction Joint에 대해서 나중에 시공에서 배우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드 조인트란 것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쳐야 하는데 시공상의 이유로 연속하여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중단하였다가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콜드 조인트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어떤 보면은 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그러한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드 조인트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불량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콜드라는 말이 붙으면 좋은 게 없죠. 그 다음에 시공이음은 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공이음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 한 번에 계속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즉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런 옹벽에서 이 옹벽과 옹벽 사이에 이렇게 줄눈을 준다든지, 또는 이 옹벽이 높으면 한 방에 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쳐야 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치는 경우에 이거를 시공이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공이음은 현장의 시공자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며 대형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공이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시공이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음은 필요에 의해서 현장의 시공 기술자가 결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공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공사를 콘크리트의 치는 것을 중단했다가 하는 그러한 경우를 콜드 조인트라고 하니까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급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결제는 시멘트의 응결 시간을 매우 빨리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혼화제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뿜어붙이기 공법, 쇼크리트라고 하죠. 그라우트에 의한 지수공법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급결제는 탄산소다나 염화제2철, 염화알루미늄, 알루민산소다, 규산소다 등을 주 성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염화칼슘을 주 성분으로 하는 촉진제와는 구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겠습니다. 이 급결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재령 1에서 2까지 강도 증지는 매우 크나 장기 강도는 일반적으로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급결제의 분류를 표 3.7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수제입니다. 방수제. 이 방수제는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흡수성과 투수성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입니다. 방수제를 화학 조성에 의해서 분류해보면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고분자, 에멀전계, 감수제, AE제 등 많은 종류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감수제와 AE제조차도 어떤 방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콘크리트의 투수 및 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극 생성의 방지 또는 공극의 분산 세분화로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속의 공극 생성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므로 방수제는 다음 중에서 어느 일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 공극의 충전 및 분산 세분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워커빌리티를 높이고 타설 시 생기는 공극을 적게 하며 경화한 후에
공급이 될 혼합수를 적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또 두 번째입니다. 또한 시멘트의 수화를 촉진시키는 목적이 세 번째이며,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서 생기는 가용성 물질의 용출을 방지하고 불용성 또는 발수성 염류를 형성하게 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내부에 불투수성 또는 투수성 막을 형성하게 하는 이러한 또 효과를 가진 목적을 얻기 위한 방수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판되는 방수제 중에는 방수 효과는 있으나 콘크리트의 다른 성질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수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나오는 이 방수제는 방수제를 사용해서 콘크리트의 방수 기능을 아주 높인 그러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 표면에는 방수제를 사용했고 이 아래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물에 담가 넣었을 때 물에 담갔다가 이거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방수제가 이렇게 사용된 이 부분에서는 아주 물이 들어가지 않은 뽀송뽀송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다음은 61페이지 발포제입니다. 자, 이 발포제는 가스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서 알루미늄 또는 아연 등의 분말을 혼합하면은 시멘트 응결 과정에 있어서 수산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하게 되며, 그래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속에 미세한 기포를 생기게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혼화제를 발포제 또는 가스 발생제라고 합니다. 이 발포제로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하여 이것을 프리팩트 콘크리트용 그라우트나 PSC용 그라우트에 사용하면 발포작용에 의하여 모르타르나 시멘트 풀을 팽창시켜 굵은 골조의 간극이나 PSG 강제 주위에 충분히 잘 채워지도록 함으로써 부착을 좋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 분야에서는 부재의 경량화나 단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포제를 사용하면은 그 기포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콘크리트 자체가 부재가 가벼워지는 또는 단열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포제를 사용한 이러한 콘크리트의 경우는 주로 경량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여기에 발포제를 사용해서 지금 콘크리트를 비빈 것을 타설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청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청제는 녹이 방지되도록 하는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혼화제입니다. 따라서 이 방청제는 주로 해사를 장골제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아까 촉진제의 원료인 염화칼슘을 섞는 경우 또는 염분이 포함된 흙에 접촉하는 경우 등의 콘크리트에 방청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철근이 들어있는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이 됩니다.
이 콘크리트는 pH가 12.6 정도의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매입되어 있는 철근의 표면에는 얇은 부동태 피막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중에 있는 철근은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상실하고 중성화가 되거나, 이게 우리가 앞에서 탄산화 반응으로 배웠죠. 외부에서 부식성 물질, 특히 염분이 침투하면 철근은 부식하게 되고, 부식 생성물인 녹은 그 최적의 본래의 2.5배 정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이 팽창압에 의해서 덕계 콘크리트의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덕계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이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가겠죠. 철근이 있는데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은 이 철근과 철근 위에 콘크리트의 두께, 여기에는 공기 중이 되겠죠. 공기 중에서 이 덕계, 이 부분을 덕계 콘크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덕계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덕계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산소와 물이 이 덕계 콘크리트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철근이 부식이 촉진되고, 심하면은 덕계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의 구조물의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식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원인을 미리 제거하여 철근이 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철근의 발생, 철근 부식의 어떤 반응 기구를 보면은, 처음에 철근은 이렇게 주 성분이 철이죠. Fe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Fe에서 우리가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양전을 할 때인 Fe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은 물에서의 두 개의 OH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수산화 제1철이 됩니다. 요거는 검정색의 녹이며, 이때까지는 그래도 큰 피해가 없는데, 여기서 다시 더 추가로 물과 산소의 공급이 활발해지면은 수산화 제2철이 됩니다. 이 수산화 제2철은 붉은색의 녹으로서 최적이 2.5 이상으로 팽창이 되면서 철근을 부식을 가속화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근이 차례대로 수산화 제1철, 2철 이렇게 차례대로 부식이 되면은 철근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철근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이러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청제의 주 성분으로는 아황산소다, 인삼염, 염화 제1주석, 리그닌 슬폰 염화칼슘염 등이 있습니다. 방청제의 작용은 철근의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보강하는 것, 그리고 산소를 소비하거나 염소이온을 결합하여 고정하는 것, 콘크리트 내부를 치밀하게 하여 부식성 물질의 침투를 막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철근의 부식은 전기화학 반응에 의한 것입니다. 이 철근의 표면에는 안정한 산화 피막이 존재하지만, 이 피막이 파괴되면 그 부분에 있어 국부전지를 형성하여 녹의 발생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에 의한 수소나기가 결합되는, 그래서 산화 제1철, 산화 제2철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입니다.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는 수중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면은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와 골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물속에서 골재와 시멘트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게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입니다. 이건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 수용성 고분자를 첨가하여 점조성을 부여하여, 그래서 이 점성은 아주 찐득찐득한 그런 성질이죠. 그러한 성질을 부여해서 수중 자유낙하에 의한 물의 세척 작용을 받아도 시멘트와 골재의 분리를 막아 수중 콘크리트의 용이한 시공을 가능케 하는 혼화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꼭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용성 고분자를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라고 합니다.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의 주 성분은 수용성 고분자로 되어 있는 셀룰로스계와 아크릴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나 주로 셀룰로스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 내용은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시멘트 페이스트에다가 일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물속에 붓게 되면은 이 페이스트가 떨어지면서 물에 완전히 혼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넣은 그런 페이스트일 경우에는 이게 전혀 물속에서 이렇게 제로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 컵의 아래속에 침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는 해양 콘크리트에 주로 많이 사용하며 이 해양 콘크리트에서 꼭 필요한 그런 혼화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혼화제에는 방동 내한제, 그러니까 동상을 방지하는 그러한 아주 추위에 저항하는 그러한 즉시 탈형 콘크리트용 혼화제,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용 팽창성 혼화제, 소화열 억제제 등의 혼화제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런 혼화제의 사용은 그 종류와 용도 그리고 제조회사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의 대략적인 사용량을 표 3.8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AE제와 또 감수제, 그리고 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발포제, 이러한 혼화제의 종류를 여기서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용량을 시멘트 중량에 대한 배분율, 그래서 시멘트 중량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중요한 게 촉진제, 염화칼슘은 2% 이내로 사용이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콘크리트 혼화제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이러한 세계의 콘크리트 혼화제 시장, 이렇게 2021년부터 25년까지를 미리 예측한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의 콘크리트 시장 규모는 2021년에서 2025년간
39억 2천만 달러의 성장이 전망되며 예측 기간 중 5%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건설시장, 가소재 수요 증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도시화에 의해 시장 성장이 촉진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이러한 콘크리트 혼화재의 시장이 더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혼화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취직해서든지 간에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또 이런 방수제를 실제로 도포해서 이렇게 시공하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에도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레미콘에다가 이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다시 이거를 건축 현장에서의 기초에다가 사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한번 전부 다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해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며 이 혼화재의 연습 문제, 3장의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또 정리해 가지고 레포트로 다음 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업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